상황 판단은 일단 제일 좀 복합적인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황 판단이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그런 독해 구조의 문제들도 좀 등장을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독해형 문제라고 할 만한 거는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었고요. 40문제 중에서 한 한두 문제 정도가 약간 좀 수리적인 어떤 그런 계산 구조를 살짝 요구하는 스타일의 독해형 무조가 아니 그 독해형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독해스럽다라고 할 만한 문제는 규범형 문제, 법조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법조문이 날 것 그대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법에 제 몇몇 조, 몇몇 항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법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은 사실 처음에 이제 법학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상태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뭐 민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고 헌법 공부하고 하시면서 충분히 노하우가 쌓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법학과 관련된 문항들이 그러한 법 체계에 대한 내용적인 어떤 그런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인가? 당연히 아니죠.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법조문을 다루는 이런 복규 문제는 독해 구조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결국 얘도 언어 논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독해형 문제와 비슷하게 정보들이 다 분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조문 문제에서 첫 번째 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좀 복합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말고는 거의 없어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산안을 짜야 되는데 뭐 각 정당별로나 각 부처별로 얼마씩의 예산이 분배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는 좀 전반적인 어떤 계산 공식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누적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이런 법규 구조의 문제는 다 첫 번째 조 따로, 두 번째 조 따로, 같은 조 안에서도 1항 따로, 2항 따로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된 상태에서는 모의고사 과정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바로 선지 보고 키워드 찾아서 정답 풀어라. 예,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논리도 그렇지만 이 PSAT의 이 독해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문항들은요.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안 해요. 패러프레이징이 뭔지 다들 아시죠?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은 말을 치환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뭐 수능도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사 살짝 바꾼다던가 약간 함축적인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내용을 살짝 표현을 바꾼다든가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어 논리 시험도 그렇고 상황 판단의 법규형 문제들도 그렇고 표현을 거의 도장 뜯듯이 가져오는 스타일의 지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키워드가 어떤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선지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헷갈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선택지에서 이 키워드가 어느 조에 등장하는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그 문장 자체만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게 상황 판단의 규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준비하시면서 이제 법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 이 판례까지 막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게 깊게 사고하다가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요 규범형 문제 보면요, 약간 그 개비스콘 먹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법학을 손쉽게 처리할 수도 있구나. 당연히 이제 이거는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어떤 해석까지 막 물어보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수험 전략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규 문제를 차분하게 분절적으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언어 논리의 독해형 문제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 나가시면 여기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황 판단은 사실 이제 법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고 여기서 차후에 등장하게 될 퀴즈 구조의 문제나 아니면 계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좀 상황 판단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규범형 문제, 두 번째
뭐 사실상 이제 뭐 한 문제 정도 등장하는 이런 독해형 문제는 그냥 없다 칩시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공식, 게임 규칙 같은 것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보값, 사례 같은 것을 줘가지고 그 규칙대로 이 사례가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냥 수차적으로 그렇게 이런 일직선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규칙 적용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학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그 법학에서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규칙을 상황에 적용하는 게 사실 본판이잖아요. 그거의 변형, 법학을 소재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만 다를 뿐이지 그런 규칙을 적용하는 구조의 문제가 또 나머지 부분에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규칙 적용 문제랑 계산형 문제. 계산형 문제는 이제 자료 해석에서도 등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 해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한 계산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대소 비교 구도가 더 본질적인 부분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 자료 해석에서의 그런 계산과 다르게 상황 판단에서 요구하는 계산은 진짜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 값을 다 도출을 해야지만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자료 해석에서의 그런 분수 비교의 구도가 잡힌 상태에서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가 시간 날 것 그대로의 어떤 풀이 과정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꾸 습관처럼 누리고 있네. 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규범 문제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얘들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절차나 풀이 과정 순서 같은 것들을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얘들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하나의 문제를 딱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편차를 제외하면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뭐 순발력이라든가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진 않고요. 그만큼 정보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데 상황 판단 문제를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을 때 어렵게 느껴질 법한 부분은 아까 언어 논리에서도 비슷했지만 퀴즈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취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이제 말로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요거는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게임적 상황이 등장하고 이 녀석들의 조각난 정보들을 잘 처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묻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의 방향대로 확정적인 정보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그 모든 경우에서 다 어떤 동일한 결과값이 도출되거나 아무튼 이와 같은 식의 어떤 그런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좀 지금 저한테 남은 시간이 7분 정도 있으니까 한번 큰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3명한테 12장의 카드를 줘요. 이 카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종류의 계절 카드고 그 다음 참가자들은 게임 시작할 때 4장씩 카드를 무작위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카드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갑 같은 경우 겨울 카드는 내가 모두 갖고 있고 을 나는 봄과 여름 2가지 종류 계절 카드만 갖고 있고 병 나는 여름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만 정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죠? 그래서 퀴즈 문제를 푸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 처리를 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구도에서는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되지만 문제별로는 이런 정보 구조에서 어떤 형태의 표가 만들어질지는 조금 가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응용이 필요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갑, 을, 병 각각의 인물별로 채워놓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놓고 갑, 겨울 카드 싹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장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미지수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을, 봄과 여름 2가지 계절 카드를 갖고 있다. 봄과 여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을과 겨울은 없겠지. 이런 식의 또 정보 처리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병은 여름 카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카드가 없다는 정보를 통해서 병의 여름 자리를 X 칠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대전제가 됐던 정보가
계절 카드는 각각 3장씩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겨울 카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을, 병은 겨울 카드는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과 관련돼서는 여름 카드가 없다는 정보만 제시가 됐지만 겨울 카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추가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파편화된 부분적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 주지 않고 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면들 혹은 반대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빠르게 사고를 해가지고요. 이런 정도로 기본 베이스를 닦아놓고 여기서 더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선택지에서 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줬을 때 게임을 시작했을 때 참가자 모두 봄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을 카드는 모두 병이 갖고 있을 것인가. 자, 봄 카드를 셋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 연계가 가능합니까? 이제 본 카드 싹 다 처리됐고 각 인물별로 4장씩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여름 카드나 가을 카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요 두 칸에 X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름 카드는 갑도 없고 병도 없으니까 을한테 다 가 있겠구나. 이렇게 연계해서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겠죠. 퀴즈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평소에 하던 그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한 측면이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려서 어떤 식으로 표를 만들고 이 표에다가 어떤 항목부터 집어넣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범형 문제에서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원을 만드는 게 이 상황 판단 과목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즈 문제나 언어 논리의 논리형 문제나 다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각각의 세부 문제 유형별 접근의 단초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는 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어떤 독해형 문제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퍼즐 문제가 딱 풀렸을 때, 야 이거 풀었다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재미 딱 보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서 재미 봤는데 그다음 문제에서 또 풀어야 되니까 이게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